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미안해 한마디에 다시 받아주었다가 또 같은 상처를 받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눌러가며 억지 화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상처 준 사람과의 화해가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혼자 마음을 다잡고 또 받아주는 건 아닐까요? 화해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거리를 두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워서 다시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받아주시나요? 어떤 관계는 화해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또다시 상처 주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해 없이도 나를 지키는 법, 그리고 상처 준 사람에게 단단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볼까 합니다. 이번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상처를 줬던 사람이 또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기대와 함께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고 예전처럼 가볍게 대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잘못된 믿음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이상했는데 나중엔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넘기면 좋았을걸. 결국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개념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개념이 흔들리면 삶의 만족도는 물론 감정 조절력과 인간관계의 질까지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저는 늘 언니에게 무시당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말해봤자 다 틀려. 그런 말을 자주 들었죠. 사과한 적도 있었지만 금방 다시 같은 말투로 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내가 참아야 할 문제인가 싶었고 결국 제 목소리를 점점 내지 않게 됐어요.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더라고요. 이처럼 무조건적인 용서나 화해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일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준 상처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두 번째, 상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미안한 거겠지.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다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변했나요? 아니면 또 같은 상처를 주지 않았나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사과는 용서를 요구하는 말일 뿐 변화의 의지가 아니다라고요. 겉으로는 고개 숙여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말 뒤에 진짜 책임감이 없다면 그건 내 잘못은 있고 넌 날 다시 받아줘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이루어지는 화해는 상대의 반복적 잘못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은 이 정도는 해도 다시 받아주겠구나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편 친구였던 A는 제 험담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어요. 제가 알게 된 후엔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모임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과는 했지만 반성은 없었구나라는 걸요. 결국 그 사람의 말보다 변화된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처 준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마음을 내주는 일
그건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반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벽만 깊어집니다. 억지로 하는 화해, 상대를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많이 다치는 건 내 마음입니다. 말로는 용서했지만 가슴 속엔 아직 씻기지 않은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있죠. 왜 나는 또 참아야 하지? 왜 내 감정은 늘 뒷전이지? 그렇게 분노, 무기력, 자기 혐오, 불안이 조용히 마음 깊숙한 곳에 쌓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용서가 고귀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해치는 용서는 망각일 뿐이다. 진심 없는 화해는 내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외면당한 감정은 언젠가 더 크게 터져나와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고 나서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겉으론 그래, 가족이니까 하며 웃었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자꾸 무너졌어요. 점점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억지 화해는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당신의 감정과 상처는 정당하며 그걸 지켜주는 일이 진짜 나를 위한 길입니다. 네 번째,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반복됩니다. 한 번 용인된 무례는 다음 무례의 면허증이 됩니다.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지. 가까운 사이니까 말이 거칠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긴 무례가 어느 순간 당연한 취급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한 번 익숙해진 참는 관계의 공식은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반복되기 쉽습니다. 내가 참고 맞춰야 관계가 유지되지.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점점 잃어갑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어요. 말투가 늘 공격적이었지만 저 친구는 원래 저래하며 넘겼죠. 그런데 나중엔 저를 남들 앞에서 조롱하고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나치게 참아왔구나 하는 걸요. 상대의 무례를 그냥 넘기는 것은 관계 유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타협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중과 경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면 그건 내려놓아야 할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진짜 회복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관계는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적당히라도 풀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회복은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그 사람과의 화해로만 해결하려 하면 우리는 또다시 외부의 반응에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남의 말, 남의 태도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감정, 내 존엄성은 점점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심리적 독립성은 외적 평화보다 내면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회복은 용서나 화해로 포장된 외적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되찾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상처 줄 사람과의 대화가 아닌 스스로를 지켜내는 침묵과 거리두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억지 화해는 회복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요. 그렇다면 상처 준 사람과 굳이 화해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지키고 존중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나를 지키는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첫 번째 태도, 내가 허용하지 않을 선을 명확히 긋는 것. 그것이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상처를 주는 사람일수록 당신이 어디까지 참고 있는지 시험하듯 선을 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때 괜찮은 척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참을수록 맞춰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네이선 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경계를 잘 설정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곧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에너지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구가 자꾸 내 이야기를 끊을 때는 잠깐만, 내가 말 좀 마무리할게. 가족이 반복해서 감정 상하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돼. 그 얘긴 그만하자. 지적이 과하고 나를 통제하려는 지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위축돼. 내 방식대로 해볼게. 나를 이용하려는 부탁을 받을 때는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이처럼 단순하지만 명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감정, 시간, 에너지를 지키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한 번 세워야 그 다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다. 나를 지키는 두 번째 태도,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함을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감정 조절이 중요할까요? 상처 준 사람이 다시 접근해 올 때 우리의 마음속엔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분노, 억울함, 기대, 그리고 슬픔까지. 하지만 이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는 오히려 봐라, 또 예민하네. 넌 늘 감정적으로 문제를 키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감정을 무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울거나 소리치면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반응만 소비됩니다. 이때부터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정 조절을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1. 3초만 멈춰보세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딱 3초 깊게 숨 쉬고 멈추세요. 이 3초가 격한 말을 내뱉는 걸 막고 후회를 피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이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까? 이 대화는 건강한가? 감정 소비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3. 감정 언어 대신 사실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대신 저번 회식에서 제 의견이 계속 무시된 것 같아 불편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4. 혼잣말로 자신을 진정시켜 보세요. 괜찮아. 지금 감정이 올라왔지만 참을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상대만 웃는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6초 안에 극적으로 고조되고 그 이후는 내가 키우느냐 아니면 흘려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6초를 견뎌내는 사람만이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한 60대 여성 상담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자신을 배신한 친구가 다시 연락해와 옛날 일인데 좀 잊자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랍니다. 그녀는 순간 울컥했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감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나를 위한 시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그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참고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할 가치가 있는지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침착함은 무기가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나를 지키는 세 번째 태도,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대화가 관계를 지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준 책임을 묻기보다 내 감정을 전달하면
방어적인 충돌 대신 진짜 소통이 시작됩니다. 왜 감정을 중심으로 말해야 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즉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오히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건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길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철렁했어요. 공격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꺼내는 말. 이건 상대에게 너는 지금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내가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낼 때 아직도 그 일이 내겐 안 끝났다는 걸 느꼈어. 그 상황이 내겐 꽤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거리를 두게 됐어. 나는 그 말이 꽤 아프게 남아 있어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아.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회복되는 중이야. 예전처럼 대할 수는 없어. 이런 말들은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줍니다. 미국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의 I 메시지 개념은 갈등 상황에서 당신이 잘못했어 대신 나는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라고 말할 때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열린 대화를 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대화법입니다. 감정을 말하는 건 눈물이나 분노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하게 진심을 꺼내는 일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말하는 순간 당신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나를 지키는 네 번째 태도, 상처가 반복된다면 조용히 거리두고 최소한만 접촉하세요. 모든 인연을 꼭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 거리를 둬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지속하는 것보다 끊어내는 용기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반복해서 같은 상처를 주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건 회복할 수 없는 패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자꾸만 불편해지는 사람, 연락만 와도 가슴이 철렁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남 뒤에 늘 마음이 허해지는 관계, 이런 감정이 든다면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행동도 그 마음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연락 빈도 줄여보세요. 꼭 즉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조심스럽게 속도를 늦춰보세요. SNS를 한다면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숨김으로 설정해서 온라인의 접촉도 줄여보세요. 그 사람의 소식을 억지로 계속 보는 것, 그것도 감정 소비입니다. 정보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골라서 나가세요. 모든 자리에 의무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시청자 사연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있었는데 늘 타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이야기하는 분이었다고 해요. 처음엔 말투가 거칠 뿐이야 하며 넘겼지만 나중엔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그분과의 연락을 천천히 줄이고 마주칠 일이 있는 모임도 잠시 멈췄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지만 나는 달라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은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가까움과 거리의 균형 위에 세워진다. 가끔은 멀어지는 용기가 진짜 친밀함을 만든다. 이 말처럼 진짜 나를 아끼고 돌보기 위해선 관계에서도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쿨하고 조용하게 내 감정과 마음을 지키는 거리두기.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 아끼고 싶어서 선택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품지 마세요. 조용히 한 발 물러서도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는 다섯 번째 태도.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도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존중감이 중요할까요? 상처 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청이는 이유, 그 말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인정, 관계의 지속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존중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어떤 말도 쉽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1. 하루 10분 감사일기 쓰기. 오늘 하루 내가 잘한 것, 고마운 일, 작은 기쁨을 적어보세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서서히 자라납니다. 2. 거절 연습은 작은 것부터 노라고 말해보기. 억지로 맞춰왔던 일들, 이젠 이번엔 어렵겠어라고 말해보세요. 거절은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내 감정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하기. 나는 지금 속상해. 이건 좀 억울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품게 됩니다. 50대 여성 L씨는 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싫은데도 괜히 미안해서.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하지만 하루는 용기 내어. 이번엔 나도 여유가 없어서 힘들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는 알겠어. 다음에 도와줘도 되라고. 의외로 쉽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리고 L씨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상대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미국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자존감은 완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자라난다.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자존감은 내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오늘부터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주는 연습 시작해보세요. 나를 지키는 여섯 번째 태도, 혼자 버티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힘들 땐 혼자 참지 말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세요. 내 편이 있다는 감각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막아주는 강한 백신입니다. 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내야지. 말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더 깊어질 뿐입니다. 때로는 나 이거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이 말 한마디로 마음의 짐이 절반은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가까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1. 가까운 친구. 조건 없이 들어줄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은 놀랍게 회복됩니다.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큰 행운입니다. 이 상담사 혹은 제3자. 전문가는 감정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정서적 거리감이 오히려 더 깊은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지역 심리상담센터나 종교기관. 지역에 따라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용기 내어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한 60대 여성 사연입니다. 자식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던 그녀는 늘 내가 엄마니까 참아야지 하며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고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되는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얘기를 아무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신과 의사존 볼비는 애착이론을 통해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빠르게 회복한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혼자 이겨내려 애쓰기보다 함께 견디는 지혜를 선택해 보세요. 내 편이 있다는 감각은 당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상처 준 사람과 꼭 화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입니다. 억지 화해로 내 감정을 덮어두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존엄은 그 어떤 관계보다 먼저입니다. 혹시 지금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 조용히 나를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해 오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내 감정을 아끼는 삶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